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여러분들 태국에 여행하시면서요 혹시 미얀마 사람들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에는요 굉장히 많은 수의 미얀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건너와서요 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가끔씩 불법으로 난민으로요 이렇게 태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미얀마 사람도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의 특징은 얼굴에 저렇게 다나카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얼굴에다 분을 하얗게 식물의 뿌리의 가루입니다. 그거를 물에 개서요 얼굴에 발라서 선블록 기능도 하고요 미용에도 좋고 많은 여러가지 이유로 얼굴에 바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 동네 아침에도 이렇게 산책을 해보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동네는 약 3년 전부터 저렇게 집을 짓고 있는 단지거든요. 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공정률은 한 반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2년 이상, 2, 3년은 더 저렇게 집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뭐 총책임자라든가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이고요. 같이 이제 일꾼들, 3D 업종들, 힘든 잣일, 또 이렇게 힘으로 쓰는 노가다 일, 이런 것들은요, 미얀마 사람들이 합니다. 저 주변에 아까 보신 것처럼 뺑 둘러서요, 판잣집,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이쪽에서 전부 다 일을 하는데요 대략 한 5년에서 7년 사이 일을 하겠죠. 굉장히 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와서요 이쪽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와이프라든가요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이제 힘들고 힘쓰는 큰 일, 저렇게 뭐 어려운 일들을 하고요. 여성들은 저 멀리 보이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잣일들, 잡일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뭐 철근을 나르거나 뭐 보기에는 좀 위험하죠. 철근 나르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 같이 힘을 합쳐서 철근도 나르고요, 뭐 벽돌도 나르고 이렇게 자재를 나르는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합니다. 태국 사람들의 이제 낮은 급여를 보면요, 낮은 층들이 한 10,000바 내외를 받거든요. 급여가 월 10,000바시 되는데 미얀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을 하지만 미얀마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낮은 3D 직종이라 월급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00바 내외를 받고요. 저렇게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같이 구성원이 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보다 더 뭐 조금밖에 받을 수 없죠. 심지어 뭐 급여가 없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정식으로요. 뭐 태국의 국가에 등록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직업을 구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보시면은 무슨 뭐 특별한 안전장비라든가 장갑, 튼튼한 산업화 이런 거 신는 게 아니죠. 머리에는 그저 햇빛 가리는 모자하고 발에는 고무신 그냥 뭐 장화 정도 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공사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렇게 이제 빗자루를 들고 길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쪽에 있는 이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에 이제 단지 관련된 무반 단지 관련된 일들은요 허드렛 일들은 다 저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웅산 수지 여사를 아시죠? 아웅산 수지 여사는요 민주화의 꽃이라고 불리죠. 미얀마 민주화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군부 독재하고 맞서가지고 투쟁을 하면서요 민주화를 이뤄낸 분입니다. 지금은 미얀마도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가 되었죠. 예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뭐 학대도 받고 여러 가지 뭐 탄압을 받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싸워서 이긴 민주화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요즘 이분이 굉장히 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상당히 지금 공경에 처한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로힝야족이라는 뭐 인정 청소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미얀마 안에는 라카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옛날 영국 식민지 시대 때, 통치 시대 때 영국이 강제로 방글라데시하고 인도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교는 이슬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장악해가지고 쌀이라든가 각종 무역 이런 것들을 미얀마에서 주도를 잡고 상류층으로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죠. 남의 어떤 종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미얀마는 90%가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미얀마도 독립이 되었죠. 영국이 이제 물러나고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쪽 뭐 아라칸 지역에 이 사람 로힝야족도 같이 철수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본인들이 이루었던 어떤 그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을 계속 영위하려고 이쪽에서 삽니다. 또 방글라데시라든가 인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쪽에 와서 잘 살다 보니까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얀마 사람들하고 이쪽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로힝야 이 사람들도 반군을 만들어 가지고요. 불교의 어떤 이런 정부군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실제로 미얀마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공격을 시작해 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요. 결국에는 이쪽도 미얀마가 그냥 놔두질 않죠. 계속 몰아내기 위해서. 또 미얀마는요, 이 사람들을 국가, 자기네들의 어떤 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주지 않고요. 너희들은 국제법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동이라든가요, 산업, 교육이라든가 많은 사회적으로 제약을 두고 탄압을 합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가가지고 뭐 모스크, 사원들을 뭐 부수기도 하고요. 이래서 양쪽 간에 이제 갈등이 심하고 전쟁으로 일어났고요. 내전으로 일어나고 싸움이 오래 지속되다가 이쪽 로힝야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진 거죠. 작년도까지도 미얀마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한 70만 가까운 사람들이요, 미얀마를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방글라데시로 갔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받아줄 여력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난민으로서 보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또 방글라데시가 힘든 사람들은 주변에 태국이라든가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여러 곳으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고요. 이렇게 로힝야 사람들이 도망을 와가지고 불법으로요, 이미 이주를 온 이렇게 미립국자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로힝야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졌고요. 지금은 저렇게 난민촌, 미얀마의 공격을 피해서 어렵게 살고는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너무 학살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부여했던 각종 상들, 명예시민 이런 것들을 지금 회수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뭐 사실은 다 그 민족 간의 갈등도 있죠. 그 미얀마 사람들은요, 그 영국 사람들로부터 학대, 통치를 받았으니까요,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때 따라온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당연히 미워하고, 또 이 사람들도 힘이 있을 때는요, 뭐 무기를 수입해 가지고 같이 미얀마하고 항전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요. 미얀마라는 사회는요,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이 구성된 나라거든요. 13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로힝야족, 이 사람들은 민족으로 인정도 안 하고요, 같은 국민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또 로힝야 사람들은요, 본인들 로힝야라는 말이 이슬람에서 내려온 뭐 선택받은 신의 사람들 뭐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또 이슬람의 특징이잖아요. 다른 거를 배타적으로 자기네들을 굉장히 이제 두각시켜서 나만 존재하고 내 위주 이런 삶을 하다 보니까 미얀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얀마 말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본인만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러니까 단절을 하고 자기네들이 독립만, 무조건 독립만을 원하고 미얀마를 거부하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살다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싫어하죠. 뭐 물론 태국에도 이렇게 이슬람 어떤 종족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뭐 테러를 하는데, 그래도 태국은 뭐 같은 시민으로 보고 같은 국가로 보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뭐 법률만 테두리 안에서 활동만 해주면은 뭐 크게 이렇게 뭐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게 요즘 추세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고요. 미얀마 말 자체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얀마하고 구별을 해서 본인들은 별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쟁이 점점점 더 식을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도 미얀마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태국으로 온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이죠. 미얀마의 뭐 소득이라든가 국민소득, GDP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1,500불 1년 GDP가요. 1인당 GDP가 1,500불 이하로 굉장히 좀 잘 살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가난한 빈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 국가로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태국으로 진출을 하니까요, 태국 사회도 제동을 걸었고, 이제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 난민들을 철저히 이제 분리를 하고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국 내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좀 홀대받고 뭐 낮은 급여로 좀 어떤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요. 뭐 분명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국에서 와가지고 외국 근로자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자가 2년 전에도 이제 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처우를 개선해달라, 급여를 좀 높여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아무튼 미얀마가 잘 살고 좀 부유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도 좀 고생도 할 것 같고요. 태국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얀마에 보면은 태국의 어떤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태국의 생산품이라든가 뭐 실물건들, 생활 물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태국 문화가 미얀마에도 지금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 국가 간에는 직접적, 간접적 많이 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얀마 사람들은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태국 사람들하고 어울려서요 족구도 하고 세팍타크러 저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화면은요 태국 사람들과 미얀마 사람들의 세팍타크러 저녁 일 끝나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 사람들도 뭐 어떤 꿈을 갖고요 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가난하지만 또 장기간 열심히 살면서요 저금도 하고요 나중에 돌아가서 잘 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 뭐 노곤한 삶, 뭐 어떻게 됐던 국가 이슈가 문제가 됐던 뭐 나라가 힘이 들던 같이 힘을 내서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들이 이 사람들한테 와주기도 바라고요. 미얀마도 뭐 조속히 안정화가 되고 태국만큼이나 넓은 땅, 국가 자원, 관광 자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 잘 사는 태국처럼 그런 나라가 되어주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